이후 성화는 강변 너머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 자전거로 강변을 달리다가 슈퍼에 가도 되었지만 성화는 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일을 그만둔 후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줄기차게 사용되었던 차는 노쇠하여 드러누운 늑다리처럼 방기된 채 아파트의 주차장을 지켰다. 큰 기업에서 만든 프랜차이즈 슈퍼는 드넓은 주차장을 보유한 데다 입지가 좋은 장소에 들어앉아 물건을 팔았다. 성화가 슈퍼의 정문과 가까운 곳에 차를 대는데 누군가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렸다. 요란한 소리가 자신을 향해 울려댈 이유가 없었기에 성화는 주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바로 뒤에 있던 검정 자가용이 차창을 내렸다. 나이 먹은 여자 하나가 차 안에 앉은 채로 성화를 향해 시비를 거는 듯 했다. 아줌마, 내가 빵빵거리며 경적 울리는 소리 못 들었어? 경적은 성화를 향해 울렸던 모양이었다. 내 차를 뺀 다음 주차를 하라고 내가 아줌마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잖아. 딱딱거리며 따지는 여자의 차 주변을 둘러보니 차는 뒤로 빼버리면 그만이었다. 여자가 차를 빼서 나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성화가 대꾸를 해주었다. 뒤로 빼서 나가면 되겠네요. 뒤쪽으로 빼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쪽 분이 뒤로 빼게 되어 있는 장소에 주차를 했네요. 나는 앞쪽으로 빼려던 참이었어? 앞쪽으로는 빼지 않게 되어 있는 것 몰라요? 아줌마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앞쪽으로 편하게 차를 뺄 수도 있었잖아. 늙은 여자가 눈을 찢어져라 일그러뜨리고 성화를 노려봤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은 모든 것을 제 편한 대로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성화는 늙은 여자의 고집을 알아챘다. 성화의 뚝 떨어지는 대꾸에 발동이 걸렸는지 여자가 싸울 태세로 차문을 박차고 나왔다. 성화는 더 이상의 설전을 하지 않으려고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카트를 끌고 슈퍼 안을 돌아다니던 성화는 사려던 물건의 목록을 잊은 채 실내를 방황하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붙을 뻔했던 여자가 자꾸 떠올랐다. 처음에는 늙은 년이 늙어가면서까지 아집을 부리고 있다고 속으로 요구를 해주던 것이 나중에는 아직도 이런 좋지 않은 일에 말려드는 미숙한 제 심성이 안타까웠다. 주차장에서 만났던 여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다. 그런 류의 사람들과 옥신각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성화는 교회 건너편 마트에서 있었던 난동을 지속적으로 재현해가며 살아갈 가능성이 컸다. 말싸움을 벌일 수 있는 취약한 자신을 알아챈 즉시 바로 성화는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 시비가 붙기 직전까지 끌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성화는 지금이라도 늙은 년이 늙어가면서까지 아집을 부리고 있구나
라는 마음 대신에 차를 빼드릴까요? 라고 공손하게 말해보고 싶었다. 미숙한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일부러라도 여자의 아집에 굴복해 보는 것이었다. 여자가 요구한 바는 누굴 죽이라는 것도 아니요, 도둑질을 하라는 것도 아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요, 음탕한 짓을 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요, 약물이나 술을 먹고 방탕에 빠지라고 부추긴 것도 아닌, 다만 차를 빼달라는 것이었다. 작은 일에 굽힐 줄 모르는 성화 역시 그 여자 못지않게 자신을 고집하고 있었다. 슈퍼 안을 배회하던 성화는 얼른 생각을 멈추고 사야 될 물건의 목록을 떠올렸다. 성화는 가짓수가 몇 개 되지 않는 물건들을 봉지 하나에 몰아 담았다. 시집가기에 딱 좋은 나이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계산원으로 서 있었다. 계산원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물건을 하나씩 빼서 바코드를 찍는 일이 귀찮은가 보았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봉지 안에 물건을 모두 풀어놓으라고 계산원이 말했다. 성화는 봉지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어 계산하기 좋게 늘어놓았다. 그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손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있는 계산원의 태도에 노여움이 올라왔다. 자신의 편리에 초점이 맞춰진 계산원이 딱해 보이기도 했다. 남이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편리를 위해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요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칫거리 같은 존재였다. 물건을 다 풀어놓자 계산원은 다시 한번 훈계조로 다음부터는 물건을 한 봉지에 몰아 담아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렇게 주의인지 훈계인지를 끝낸 계산원이 이번에는 얼핏 가소로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무엇인가 덜미를 잡은 얼굴로 성화를 향해 큰 목소리를 내쏘았다. 이건 뭐죠? 봉지 밑에 숨긴 것이 뭐냐고요? 이게 무슨 짓이죠? 처음에 성화는 계산원의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자신을 도둑 취급하고 있는 언사임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봉지 밑에 깔린 식료품을 성화가 숨겨나가려고 했다고 계산원은 생각한 모양이었다. 자기가 계산하기 좋게 물건들을 풀어놔달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는 어딘지 좀 어리뜩해 보였는데 뜬금없이 남을 의심하려 드는 그 정신세계에 다시 한번 아쓱했다. 슈퍼를 나온 성화는 상념 속에 헤매고 있었다. 지금껏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양상들을 제멋대로 인식하며 잘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원 아가씨를 보며 떠오른 생각이었다. 제 생각에 갇혀 남을 섣불리 판단하던 계산원은 성화 자신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았다.
일상은 성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었다. 성아는 간신히 그것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것에 매몰되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과해 나올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 곳곳의 시간 속에 잠복해 있었다. 아침 대바람부터 경비실 앞에서 큰 소리가 짜랑거리는가 싶더니 설전이 벌어졌다. 요즘은 자가용을 식구수대로 굴리니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었다. 공간만 있으면 이곳저곳에 차를 2중 3중으로 대놓아서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차를 빼느라 애를 먹었다. 아침이 되면 차들은 비좁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고개를 하듯 운전해야 했다. 저쪽에서 진입을 하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기다려 양보를 해야만 협소한 공간을 원활하게 벗어나 큰 도로로 나갈 수 있었다. 특히 3경비실 앞은 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한데 어떤 남자 운전자가 먼저 진입하여 들어오던 성아의 차를 보고도 양보 없이 그대로 들어와 버렸다. 두 차가 모두 협소한 곳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누구 하나 먼저 양보하지 않고 차 안에 앉은 채로 고집을 부리며 두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두 사람의 차 뒤로 각각 여러 대의 차량들이 줄줄이 밀려 늘어섰다. 계속 시간을 보내며 미동도 하지 않자 3경비실의 경비가 성아에게 다가가 차를 뒤로 빼서 양보해 주라고 훈수를 두었다. 성아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경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먼저 진입을 했고 저쪽 때문에 이렇게 꼬여버린 것을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성아는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섣불리 비좁은 길을 후진하다가 주변에 대놓은 차와 부딪혀서 접촉사고라도 나면 골치가 아플 것이기에 성아는 더욱 차를 뒤쪽으로 뺄 수 없었다. 이미 올 만큼 와버린 성아가 양보하려면 뒤로 한참을 후진해서 가야 했지만 저편 남자 쪽에서 양보한다면 한두 발자국만 후진하면 되었다. 아줌마, 그러면 이렇게 길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거요? 아저씨, 지금 전후 상황을 알기나 하고 나서는 거예요? 경비와 성아가 왈가왈부하는 동안 남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입씨름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성아는 도로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가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편 남자를 쳐다보았다. 경비와 성아가 급기야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자 아파트의 외곽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늑스그레한 청소원이 다가와 경비의 편을 들었다. 잠시 후 아파트의 실내를 청소하는 나이 먹은 여자가 오더니 경비 쪽에 바짝 붙어섰다. 아침부터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주민들이 광경을 구경하려는 듯 서 있었다. 차의 진행 정도를 보아하니 남자가 후진하여 양보하는 게 적합해 보였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저편 남자 운전자를 지켜보며 성아는 잠자코 있었다. 상대편 남자는 문제를 일으키고도
차 안에서 잠잠했다. 남자의 뒤에 있던 벤의 운전자가 참지 못하겠는지 차에서 내렸다. 다가와 차창을 내리게 한 벤의 운전자가 성아에게 후진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성아가 와락 내쏘았다. 이 상황에 니들이 차를 빼야지. 아무려면 내가 차를 빼겠니? 벤의 운전자는 제 차로 돌아가서 조수석에 있던 동행인에게 비죽비죽 웃으며 말을 전했다. 야, 저 여자가 우리 보고 니들이 차를 빼라고 한다. 언제 봤다고 우리더러 니들이라고 하는 거냐? 벤의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자 남자 뒤로 늘어서 있던 차들이 모두 후진을 시작했다. 성아는 성질대로 해젖힌 자신에게 시원함을 느꼈다.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을 잘한 일이라고 여겼다기보다 당당한 제 행동이 성아의 마음에 들었다. 앞뒤를 모르고 나섰던 경비는 성아에게 질책을 들은 것이 분한 모양이었다. 어설피 나선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는 것이 지당했지만 경비는 그런 것은 생각지 않는 어리뜩한 얼굴이었다. 성아 쪽에서 퍼부은 말들을 모욕으로 여기며 분을 사귀던 경비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사방에 역정을 쏟아놓고 있었다. 경비가 노여움을 끓이는 것을 보며 성아는 순간 그가 되어보고 싶었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어떤 언행도 기꺼이 수용하여 그것에 영향받지 않음을 연습해보고 싶었다.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한 후 듣게 될 비난뿐 아니라 이유 없이 겪게 된 모욕이나 부당함까지도 넘어서고 싶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한 기준점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기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닌 어떠한 업신여김도 천연히 받아들여 참을 필요가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싶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사는 동안에 그것을 연습할 날이 수없이 올 것이기에.